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컨설팅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특권의식이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경찰총국과 연계되어 있는 국제적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위기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이념 조직으로 타락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과 선관위, 법원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2020년 이후에 북한 해킹 전문부대로부터 7번이나 해킹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킹이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치명적인 북한의 해킹이 발생했음에도 그 당시 국정원과 선관위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2년 후에야 발견되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선관위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은 총 8차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7건이 북한 경찰총국과 연계되어 있는 라자루스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총선 기간 중에 북한 해커들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감염시켰고 선거 관련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PC에 초당 100분의 1초 만에 해킹할 수 있는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 등 61곳에 PC 207대의 악성 코드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 방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를 입혀왔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 해킹 조직은 전 세계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 보안 전문 업체 캐스퍼스키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라자루스 해킹 조직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40여 개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16억 달러 이상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선거 무효 소송은 아직도 1심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현재 4.15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신청되어 있는 지역구는 무려 120여 개 선거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선거 쟁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3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4.15 총선 재판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대선에서 충격적인 속구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으나 선관위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민유숙 대법관이 국민혁명당이 제기했던 비례대표 무효소송 재판에서 재판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 거부 사태로 김명수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지금 대륙아주라는 법인에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곳의 사실상 대표는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50억 클럽, 포항수산업자, SG 주식 사기 사건 등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이번 해킹 사건에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문가 무시 풍토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북한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여러 차례 선관위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컨설팅을 권고했지만 선관위 측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제안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현재 선관위 관계자는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24시간 자체 관제 시스템으로 해킹을 막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되어 있는 라자루스 해킹 조직은 세계에서 강력한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선관위의 해킹 관련 안보 점검 거부는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는 전 세계 대형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5대 해킹 조직입니다.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고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공격에서 소니는 1,600억의 손실을 보았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약 1,000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라자루스는 또한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의료시설, 기업, 정부 기관 등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특급 보안 기관들이 라자루스 해킹 조직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보안 컨설팅 거부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선관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일까요? 국가기관이 개인 자존심이나 부서 이기심을 챙기는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관위의 2020년 4.15 총선 이후 행동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00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이미 북한 해킹 조직에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보안 컨설팅 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고 선거 불신을 촉발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선거가 북한 정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5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특권의식에 빠져서 국민들과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관위원 중에서 80% 이상이 좌파 인사로 구성된 것은 이미 엄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선관 조직은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선관위는 죄가 없다면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죄라고 자신을 한다면 왜 보안 점검도 거부하고 있습니까? 병이 있다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언론, 선관위, 법원만큼은 섞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세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후원해 주신 이여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